선자령은 해발 1157m로 대관령의 강릉과 평창의 경계선에 있으며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대관령에 위치하여 눈과 바람 그리고 탁 트인 조망으로 대표적인 겨울선 행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선자령은 해발 1157m로 높은 산에 속하지만 대관령 휴게소가 840m로 표고차 317m를 5km나 되는 긴 능선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오를 수 있어 가족 단위 산행으로 알맞은 산이지만 겨울철에는 세찬 바람과 매우 낮은 기온으로 방한 채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산행 준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선자령의 등산 코스는 대부분 코스의 위쪽 능선을 타고 정상에 올랐다가 아래쪽 계곡을 따라 양떼목장을 거쳐 나오는 코스를 이용하는데 나는 등산로 입구에서 시작하여 국사상황사에서 아래쪽 옆방향으로 계곡을 따라 정상으로 올라간 후에 능선을 따라 바로 입구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를 택했다. 이틀 전까지 강원도에 며칠간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되었고 많은 눈이 내렸다는 뉴스를 보면서 눈이 그친 다음 날이 내가 쉬는 날이길 고대했으나 하루 더 지난 오늘에서야 내렸던 눈이 녹지 않았기만을 바라면서 선자령으로 급히 달려갔다. 영동고속도로 횡성이 접어들면서부터 도로변 나무들이 하얀 눈을 그대로 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바심 내며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갔다.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아시죠? 그렇게 회사에서 출발한 지 2시간 반 만에 대관령에 도착했다. 여기는 그렇게나 걸어보고 싶었던 온천지가 하얗게 눈으로 덮여있는 완전히 딴 세상 바로 거기였다. 작은 주차장은 이미 만차로 마땅하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먼저 온 다른 차들과 함께 도로변에 주차했다. 바로 앞에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풍력 발전기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다른 등산객들 대부분은 오른쪽 능선길로 접어들었으나 나는 제이선님의 조언대로 볼거리가 많고 이른 시간 눈이 녹기 전에 먼저 계곡 기릉 반대편 길을 택해 들어갔다. 등산로 초입부터 줄지어 서 있는 전나무에는 며칠 동안 끊임없이 내렸던 새하얀 눈꽃이 아직도 두툼하게 남아있었다. 어제 하루 동안 많이 녹았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우려했던 마음을 말끔하게 지워버렸다. 영상으로만 접하던 숨막히게 아름다운 설경이 내 앞에 있다는 게 마치 꿈속에 있는 듯 믿어지지가 않는다. 과연 이런 풍경 속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그저 흥분된 마음에 가슴만 벅차오른다. 왜 모두가 겨울이면 선자령을 찾게 되는지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알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낙엽진 가지 위에도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있는 눈을 보니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아마도 여기가 KT 중개소나 국사 성황사로 가는 갈래길일 것 같은데 이곳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길로 가면 조금 멀긴 해도 경치가 훨씬 멋있다고 하기에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마다하고 반대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나중에서야 내가 그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곳에서 삽살개 닮은 녀석과 스퀘어들이라니 선자령이어서 그나마 어울리는 풍경이리라. 겉국도 걸어도 보이는 것은 오로지 하얀 벌판이요. 소복한 눈뿐이라 가끔 무엇에 홀린 듯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 한참 동안 서서 정신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대관령 탄생숲은 산림청에서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이 담긴 나무를 심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자 마련한 숲이라 한다. 이런 곳에 이제야 찾아온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지금에라도 여기를 걷고 있는 나 스스로가 너무도 대견스러웠다. 지금도 이렇게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설경 속에서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질 않는다. 선저령 정상이 4.2km 남홍 지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노부부를 만나 폰 카메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면서 한동안 함께 걸어갔다. 남편분은 80대이고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두 분이서 전국 명산을 두루 섭렵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산행을 하고 계신다니 너무 부럽기만 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 수락동에서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운전 거쳐서 백산사로 가는데 12시간. 진짜 빨리 가셨네. 겨울 짧은 해에 눈길을 걷느라 걸음이 늦어지는 데다가 너무도 아름다운 설경이라서 어디에 눈길을 두어야 할지 몰라 마음만 조급해진다. 한쪽은 낙엽송, 그리고 다른 쪽은 전나무를 가꾸어 숲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관리를 잘한 것 같다. 높다란 낙엽송 사이길로 다정하게 걸어가는 연인들의 뒷모습이 마치 동화 속 아름다운 눈꽃 세상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물론 잘 가꾸어 질서 있게 자란 능선의 숲도 보기 좋았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스럽게 떠온 계곡의 숲도 보기가 아주 편해 좋았다. 이런 훌륭한 숲과 신비스러운 눈꽃 세상에서 둘만의 오붓한 사진 촬영은 오래도록 추억에 남을 순간일 것이다. 얼음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과 쫄쫄거리는 물소리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오래도록 그려왔던 간절한 꿈이었다. 이런 풍경은 온종일 보고 있어도 좋을 것만 같았다. 그 바람에 이 계곡에서 좀 더 머물다가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묵직한 눈 때문에 가지를 축 늘어뜨린 소나무 숲으로 접어들었다. 끝난 줄 알았던 물소리가 반갑게도 다시 들려온다. 몸과 마음은 이미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쨌건 늦기 전에 정상에는 다녀와야 했기에 차마 떨어지지 않은 아쉬움을 남겨두고 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눈이 많이 쌓인 비탈길은 아이젠을 착용했더라도 자꾸 미끄러져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선저령을 2.5km 남긴 지점이다. 12시가 다 되어 여기저기 알맞은 장소를 찾아 점심 식사를 하는 게 눈에 띄었다. 나도 어디 적당한 장소를 찾아 점심을 해결해야겠다.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날 바로 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하는 모습들이다.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런 눈밭에서 자전거라니 참으로 대단하고 진기명기가 따로 없다. 키가 큰 전나무와 달리 나지막한 소나무에 얹혀있는 소복한 눈 뭉치를 보면 왠지 더 정감 있어 보여 애착이 더 가는 것 같다. 정상이 가까워지니 나뭇가지 사이로 풍력발전기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눈이 그렇게 좋아 보이기는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이곳의 나뭇가지에 올려져 있는 놈들은 상상 이상으로 복스럽게 올려져 있어서 눈길이 자주 머물 수밖에 없었다. 늘 전나무와 같이 큰 나무의 이국적인 모습만 상상해 오다가 막상 작은 소나무의 눈꽃을 마주하고 보니 그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맛이 느껴지는 것 같다. 저 팀 옆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정상을 향해 다시 발길을 재촉했다. 워낙 눈이 많이 쌓여있는 터라 밥 먹을 자리 찾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었다. 정상이 가까워지니 이젠 제법 가까이서 여기저기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긴 명당이네요. 그렇다. 여기 이 나무들 앞이 바로 포토존이었던 것이다. 부탁해서 나도 한 컷 찰칵. 선주령 800m 지점으로 여기는 여태까지의 풍경과는 달리 사진 찍기에 아주 안성맞춤으로 주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동행들끼리 사진 촬영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부의 둥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상이 가까워지자 어느 방향으로 눈을 돌려도 거대한 풍력 발전기의 나에게 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선자령 정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입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장소를 골라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 정상까지 마지막 300m 남았다. 오늘 코스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간으로 몇 번인가를 쉬면서 올라가야만 했던 힘든 구간이었다. 마지막 구간까지 이렇게 나무랄 데 없는 선자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게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뼈 빠지는 수고를 감당하는 나의 삶도 남이 보면 그저 풍경이라 한다. 지금 나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걸까? 완벽한 그림은 아니더라도 온전한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이 순간 할 수 있는 걸음을 최선을 다해 걸어야겠다. 오늘 선자령의 겨울 풍경은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완벽한 눈 세상을 선사해 주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